저만 이런 건 아니겠죠? 아침에 일어나 방문을 열고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소미의 밥그릇과 물그릇을 살펴보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워진 밥그릇 보고 안도의 한숨, 그리고 물그릇을 쓱 둘러봐요. 물이 너무 맑고 영롱하네요. 열심히 찹찹찹 마셨으면 털도 빠져있고 침방울이 섞여서 좀 탁해져야 하는데 오늘도 물을 잘 안 먹었구나 싶으면 걱정 한 스푼 가슴에 쌓입니다. 좋은 물이면 마시려나? 더 여러 번 갈아줘야 하나? 정수기를 따로 사줘볼까? 물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저를 포함한 모든 집사들의 영원한 숙제죠. 소미도 물을 참 안 마셔요. 고양이가 물을 잘 안 마시는 이유를 좀 찾아보니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은 이렇습니다. 고양이는 목이 마르다고 바로 물을 찾는 동물이 아니다. 청결도를 중요시하지만 매일 깨끗하게 물을 갈아줘도 생각보다 물을 잘 안 마신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야생 습성 때문이다. 고양이는 단순히 물이 있다고 마시는 게 아니라 뇌가 이 물은 안전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때서야 물을 마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의사들이 실제로 많이 추천하는 고양이 음수량 늘리는 방법 4가지, 집사님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물그릇의 위치입니다. 고양이의 조상들은 야생에서 사냥한 먹잇감을 물가에서 떨어진 곳으로 물고 가서 먹었습니다. 사냥한 동물의 사체가 물에 닿으면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물이 금방 변질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먹잇감 있는 곳의 물, 부패했을 가능성이 높은 물은 같다라는 공식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배설물이 있는 화장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밥그릇이나 화장실 근처에 있는 물을 오염된 것으로 인식한다고 해요. 물그릇은 밥그릇과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음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양이는 물을 마시는 동안 안전에 예민한 동물이기에 주변을 살피며 마실 수 있는 개방적이고 안전한 위치에 놓아줘야 합니다. 소미도 물그릇 앞에 가면 바로 안 마시고 열심히 고개를 돌리며 삼엄하게 주변을 살핍니다. 매일 이러는 걸 보니 좀 웃기기도 해요. 고양이도 사람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활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이의 동선에 잘 배치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소미도 중년 양이가 되니 예전보다는 잠이 많아졌는데요. 잠을 자는 공간 근처에 물그릇 물이 제일 많이 줄어들어요. 물그릇의 위치, 동선, 그리고 충분한 개수를 놓아주어 수시로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그릇의 형태와 재질입니다. 동물행동 전문가들은 고양이마다 그릇 재질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플라스틱보다는 미세음집이 적은 도자기나 스테인리스, 유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플라스틱 그릇은 턱드름을 유발한다니 집사님들 참고하세요. 전문가들은 보편적으로 고양이는 물을 마실 때 예민한 수염이 그릇 옆면에 닿는 것을 매우 불편해한다고 말합니다. 수염이 충분히 들어갈 만큼 넓고 얕은 그릇을 먼저 사용해 보세요. 이상하다. 우리 고양이는 넓은 물그릇은 내버려두고 제 유리컵에 든 물만 마셔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 아이는 입구가 좁은 형태나 투명한 재질을 좋아하는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소미도 작은 물그릇 취향이라 넓은 수반으로 했다가 작은 것으로 바꿔줬어요. 처음엔 넓은 수반으로 놓아주시고 양의 취향을 존중해주세요. 세 번째 비법은 흐르는 물과 신선도입니다. 고양이는 시각적으로 고여있는 투명한 물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대신 졸졸 흐르는 물소리에 강한 호기심을 느끼죠. 야생의 본능상 소리내어 흐르는 물이 고여있는 물보다 더 신선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자주 갈아주는 정성입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듯 비싼 물을 주는 것보다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 등 아이가 좋아하는 온도의 신선한 물을 수시로 갈아주는 것이 음수량 확보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비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인 습식사료의 활용입니다. 국내외 유명 수의사, 고인물 집사님들이 강력 추천하는 방법이죠. 건사료의 수분 함량은 8% 내외지만 습식은 무려 80%에 달합니다. 단순히 사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분 섭취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건사료만 고집하는 양이도 있죠. 이럴 땐 습식사료에 익숙해지게 조금씩 간식처럼 줘보세요. 고양이는 안전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동물이에요.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 하는 분들은 좋아하는 간식에 물을 섞어주는 방법을 이용해보세요.
저희 소미도 건사료 팔아서 습식은 이것저것 시도해 봤는데 거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명 추루탕을 만들어 하루에 2, 3회 먹입니다. 이것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는데요. 추루 3, 4g에 15, 17g의 물을 섞어줍니다. 팁은 마구 섞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처럼 쌓은 추루에 물을 아래쪽으로 살짝 넣어줘야 추루 먹느라 물까지 다 먹습니다. 무진장 까다롭죠? 기본적인 방법들을 적용해보고 안 되면 조금씩 응용해서 양의 취향을 알아내 봅시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여러 전문가와 고양이와 오래 함께한 고인물 집사님들이 검증한 가장 효과적인 노하우들입니다. 사람도 개성과 취향이 다르듯 내 고양이한테 교과서적인 방법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맞는 방법을 찾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우리 고양이의 신장 건강을 10년 그 이상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집사님만의 고양이 물먹이기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